프리랜서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1년이 안 됐더라고요. 그럼 난 뭐를 하지? 해서 대기업을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았고 너무 위축돼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입니다. 또 다음 분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랑 같이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슬기 님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슬기라고 하고요. 사이드에서 육님이랑 같이 에디터로 크루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지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일들 하고 계세요? 얼마 전까지는 또 다른 어떤 스몰 브랜드랑도 마케터로 이제 일을 했는데 프리랜서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제가 1년이 안 됐더라고요. 진짜요? 응. 작년 10월부터 잡지사 에디터로 일을 하다가 커뮤니티 매니저로도 일을 하고 스몰 브랜드에서 브랜드 마케터로도 그래서 계속 회사도 많이 다니고 비주얼 디렉팅 에이전시에서 어시스턴트로도 좀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 10월 전까지는 계속 회사 다녔었던 건가요? 작년 5월까지 그 비주얼 디렉팅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그럼 난 뭐를 하지?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사실 그 비주얼 디렉팅 에이전시 들어갔을 때 제가 글쓰기에 대한 되게 환멸이 조금 있었어요. 진짜요? 네. 저만의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로 글을 쓰다 보니까 뭔가 이게 글이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왜곡된 좀 시선이 있었는데 내가 글도 쓰기 싫고 비주얼도 이렇게 제대로 완성해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난 뭘 해볼까 싶어서 그럼 아예 일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체계, 시스템을 좀 배워보자 해서 대기업을 이제 좀 한 번도 준비해본 적 없는 준비해보자 해서 막 영어를 공부하고 막 그랬죠. 경제적인 게 갑자기 끊길 순 없으니 일저일 그래도 해보면서 취준을 하자. 블로그 알바도 해보고 여기저기 지원을 했는데 그 시기 즈음에 사이드에서 에디터 모집을 한 거죠. 넌 또 브랜드에서도 마케터 모집을 막 하고 프리랜서로 또 막 돈벌이로 사실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업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제가 사이드 에디터를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 지원해주신 분들이 진짜 감사하게도 진짜 많았어요. 한 60명 정도가 있었고 슬기님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잡지사 에디터 할 때 저를 인터뷰하러 오셔가지고 바로 이곳에 느낌이 좋았어요. 인상이 좋고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어떤 것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제일 뽑고 싶은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주얼적인 것도 해보고 글도 해보고 사이더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다 어느 정도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뽑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네. 프로젝트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에디터인데 기획력도 있고 그 콘텐츠를 정리하고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과거의 저를 저희가 되게 일하는 성향이 또 좀 비슷해요. 맞아.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도 조금 비슷해가지고 살짝 덜렁대기도 하고 근데 진짜 저는 그게 엄청 컴플렉스였거든요. 강점 검사를 저희가 올해 초에 했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도 저와는 다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았고 너무 위축돼서 사실 육님이 처음에 이제 에디터로 이제 같이 하자고 미팅을 하는데 그때도 안 믿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작년에는 그냥 항상 초긴장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실수할까? 뭐 그래서 오타 이런 거면 육님이 이제 이런 거 오타가 있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있어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쫄아 있는 거예요. 근데 육님이 그런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약점보다 강점을 너무 크게 보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줘서 저는 육님을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나한테도 빛이 있구나를 조금 뭐야 시킨 거 아니고 진짜 그게 너무 많이 회복이 돼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되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슬기님이 그러면 글 쓰는데 환멸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글 쓰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저는 일기를 쓸 때도 심지어 눈치를 봤어요. 이 문장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느라 한 줄 못 쓰는 그런 성격. 작년에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듣게 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글로부터 자기 상처나 과거의 어떤 가시들로부터 해방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 나누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이제 뒤풀이를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끔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더 솔직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진짜 뜬금없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엄마를 너무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엄마한테는 상처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의 원인을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그냥 울었어요. 다음 글쓰기 주제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글이 주제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 엄마의 글로 쓰래요. 근데 어떻게 그걸 연결시키지? 그거를 진짜 2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천자 쓰는 건데 그 천자를 진짜 엄청 어렵게 썼어요. 그 글을 쓰면서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울었거든요. 그래서 원망했다가 치유다, 치유. 네.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 글을 쓰고 후련한 거예요. 그냥. 글쎄 선생님이 이춘걸 선생님이라고 그 GQ 편집장 되게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그 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이라고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글쓰기의 치유의 과정인가? 처음 느껴봤어요. 글쓰기의 맛 이런 거구나. 맞아. 내 감정들을 이 종이에다가 토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일단 좀 차분해져. 완전 맞아요. 그쵸? 중심이 어쨌든 조금 더 찾아진 상태에서 이 상황이 맞아, 보여서 맞아. 되게 멀리에서도 나를 맞아요. 볼 수 있고 근데 또 안으로 들어가는 맞아요. 거기도 하고 너무 공감 가요. 그리고 가끔은 그 글을 쓰다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글쓰기가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거기서 또 다른 세계를 내가 생각하게 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제가 슬기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그때는 그럼 사회초년생이었을 때죠. 맞아요. 완전 초년생. 그래서 저는 슬기님의 성장의 과정이 솔직히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아까 슬기님이 되게 자신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프리랜서로 일한 지 이제 거의 1년 돼가는 거고 앞으로 좀 어떻게 일하고 싶다 이게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다.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이 거기 가면은 진짜 작은 것도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좋아.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슬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도 행복해서 잘 모르겠다. 그 차이가 느껴질지. 그냥 갔다 와서도 사실 저는 똑같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아프리카를 행복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었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지금도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그냥 행복한 거고 오늘 해가 뜨니까 행복한 거고 내가 아프리카 가서 행복한 거지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 너무 좋다. 그냥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그냥 이미 행복한 사람.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냥 행복한 앞으로도 너무 그냥 좋다. 이렇게 일하고 싶고 내가 채워진 지금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나누고 싶다. 슬기님이 최근에 했던 말인데 자기는 지금 삶이 너무 균형이 잡혀 있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슬기님의 컵이 되게 채워져서 너무 그냥 막 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상태? 에디터 뽑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의 이제 지원서를 받잖아요. 근데 슬기님 뭐라고 쓰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썼지? 그 되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슬기님이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맞다.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아름다움의 정의는 그 안에 이야기와 고난과 고민과 그 역경이 응축된 게 보일 때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월을 갔다 왔는데 영월 이제 호숫가에 이제 돌멩이가 있었어요. 근데 돌멩이 보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강가에 있으니까 얼마나 깎이고 막 그랬겠어요. 그래서 무늬도 되게 다양하고 예쁜데 그 돌들을 보니까 얘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구르고 이랬을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고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보여지기까지의 어떠한 시간들, 응축된 이야기들, 역사들이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사이드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능인이라는 정의 자체가 많은 것들을 할 줄 알고 좋아하는 건데 그 나는 뭘 잘하지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나 잣대도 되게 많았을 거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사실.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뭔가를 계속 찾아야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 한 발 옆에서 보기에는 왜 이렇게 그거를 고민하지? 라고 했는데 명사로 정해져가지고 글쓰기, 사진 찍기, 뭐 비주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는 어떤 거에 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전하는 사람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키워드에서 다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맥락 안에 있는 거를 한 사람이라고 느껴져가지고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진짜요? 그때 한 번 저한테 카톡으로 그런 말을 해주신 적 있어요. 레터를 밤에 쓰고 이런 때였는데 제가 형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늦게 썼죠. 네, 육미야. 저 진짜 괜찮아요. 저도 지금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님이 근데 슬기님 진짜 슬기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올라운더 플레이어 같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짚어준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할 줄 아는 거지? 이거를 내가 다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제 안에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슬기님이랑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일에도 욕심이 많잖아요.